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해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품에 버그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시스템의 보안 방어선만큼은 절대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방법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주제는 바로 국제산업보안표준인 ICU 2443-4-1 프랙티스 3의 세 번째 항목 SD3입니다. 시스템 설계나 개발 현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다룰 이 개념이 제품의 신뢰성을 결정짓는 정말 결정적인 열쇠라는 걸 금방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살펴볼 전체적인 흐름인데요. SD3의 정확한 의미부터 시작해서 직관적인 성벽 비유,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핵심 원칙, 그리고 이걸 무시했을 때 치러야 할 대가까지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무에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엄청난 실전 팁을 하나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SD3, 보안 결함 대응이라고 하죠. 이 구체적인 프랙티스가 현업에서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설계 첫 단추부터 이걸 끈질기게 고민해야 하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현업에 계신 분들께 흥미로운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 아무리 날고기는 천재 개발자가 밤새워 코드를 짜고 테스트를 돌린다고 한들 단 하나의 버그도 없는 100% 완벽한 코딩, 과연 가능할까요? 에이, 절대 불가능하죠. 소프트웨어에서 버그와 오류는 그냥 숨 쉬는 것처럼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SD3는 바로 이 뼈아픈 진실, 즉 우리 제품에는 반드시 고장이 날 수밖에 없다는 아주 현실적인 전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이쯤에서 두 번째 섹션, 예방하는 보안과 회복하는 보안이 어떻게 다른지 아주 이해하기 쉬운 성벽 비유를 들어서 명확하게 쪼개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계 이전 단계인 SD1과 SD2는요, 마치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해 아주 높고 튼튼한 성벽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아예 못 들어오게 쳐내는 거죠. 그런데 반대판에 있는 SD3의 역할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튼튼했던 성벽 한 구석이 뚫리거나 성 안에 내부 시스템이 갑자기 먹통이 됐을 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즉, 방어벽이 무너진 최악의 순간에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유지할 것인가, 바로 이걸 설계하는 게 SD3의 진짜 역할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콕 가슴에 새겨야 할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실수나 고장이 나더라도 보안은 포기하지 않는다. 사실 생각해보면 시스템에 에러가 났다고 해서 보안 방어막까지 싹 다 내려버려도 된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에러가 터져서 시스템이 우왕좌왕하는 그 혼란스러운 타이밍, 거기가 바로 해커들이 가장 입맛을 다시는 취약한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고장이 나더라도 시스템이 보안만큼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독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독한 철학을 우리 제품에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섹션, 성공적인 SD3를 위해 설계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기술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머릿속에 이 세 가지 뼈대만 먼저 세워두시죠. 첫째, 안전한 실패. 둘째, 보안 정보 노출 방지. 셋째, 예외 처리의 완결성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오류 앞에서도 절대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시스템의 기둥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안전한 실패. 영어로는 fail secure라고 부릅니다. 시스템이 오류로 멈출 때 가장 강력한 보안 상태를 유지하면서 멈춰야 한다는 뜻인데요. 아까 그 성벽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성문의 자동 모터가 덜컥 고장났습니다. 이때 문이 활짝 열린 채로 고장나야 할까요? 아니면 굳게 닫힌 채로 멈춰야 할까요? 당연히 꽉 닫혀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아야죠. 인증 시스템이 뻗었다고 에러 났네, 일단 다 통과시켜, 이게 아니라 에러 났으니까 일단 다 막아! 라고 설계하는 것. 이게 바로 fail secure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보안 정보 노출 방지입니다. 프로그램에 에러가 났는데 친절하게 화면에 데이터베이스 내부 IP 주소나 관리자 아이디를 대문짝만하게 띄워준다면 어떨까요? 물론 개발할 땐 디버깅하기 참 편하겠죠. 하지만 해커 입장에선 우리 시스템 이렇게 생겼으니 여기를 털어주세요 하고 해킹 가이드북을 넘겨주는 꿀입니다. 사용자나 외부에는 딱 잘라서 시스템 에러입니다 라고 뭉뚱그려 알려주고 원인 분석에 필요한 진짜 알맹이 정보는 오직 내부의 안전한 관리자 로그에만 몰래 남기도록 철저하게 통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예외 처리의 완결성입니다.
예상치 못한 이상한 입력값이 들어왔다고 해서 시스템이 그 자리에서 꽁꽁 얼어붙거나 파란 화면을 띄우며 뻗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에러를 감지하는 그 즉시 프로세스를 안전한 순서대로 종료시키거나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복구 모드로 진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닥쳐도 시스템의 운전대만큼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죠. 자, 네 번째 섹션입니다. 조금 뼈아픈 시나리오를 하나 가정해 볼까요? 만약 우리 엔지니어들이 런칭 일정에 쫓겨서 방금 말씀드린 SD3 원칙들을 대충 넘겨버린다면 과연 어떤 재앙이 벌어질까요? 보안 결함 설계를 소홀히 한 대가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가혹합니다. 첫 번째로 단순한 소프트웨어 버그 하나가 해커들에겐 시스템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고속도로, 즉 완벽한 해킹 통로로 돌변해버립니다. 두 번째는 복구의 늪에 빠진다는 건데요. 시스템이 어디서 어떻게 꼬였는지 추적할 단서가 없으니 원인 찾고 고치는데 엄청난 시간과 돈을 허공에 날리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제일 치명적입니다. 사소한 에러 하나 때문에 고객 데이터가 새어나가거나 공장 라인이 멈춘다? 여러분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제품의 시장 가치와 신뢰도는 그날로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섹션입니다. 제가 처음에 약속드렸던 엄청난 팁을 풀 시간이네요. 현업 엔지니어분들이 당장 내일 설계 회의에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실전적인 예외 처리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뜬 이 핵심 문장을 무조건 기억하십시오. 에러별 보안 대응 시나리오. 이게 오늘 제가 드리는 최고의 황금 팁입니다. 솔직히 수많은 설계서들을 보면 그냥 시스템 에러 코드 번호랑 증상만 엑셀로 주르륵 나열해놓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단순한 리스트를 넘어서 각각의 에러가 빵 터졌을 때 보안의 관점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액션 플랜, 즉 시나리오를 설계서에 못 박아 두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 제품이 IEC 62443을 진짜 제대로 지켰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심사원들은요, 이런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집니다. 자, 이 특정 에러가 났을 때 보안상 위험도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이 에러가 터지면 외부로 나가는 네트워크 포트를 즉시 차단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의 설계서에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녹아들어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제품이 완벽한 산업보안 인증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개발하시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에러가 튀어나왔을 때 시스템의 보안을 어떻게 지켜내고 계신가요? 혹시 그저 급하게 에러창 하나 띄워두고 시스템을 얼려버리는데 급급하진 않으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SD3 원칙이 여러분의 설계 철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에러 앞에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 단단한 설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죠. 저는 다음 해설에서 더 흥미롭고 매력적인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